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예, 심적으로 뭐 이렇게 네. 좀 힘이 드네요. 정 의원님은 아직까지도 한동 계열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방향성에 공감해 왔고 예,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지난 일, 약간 지난 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사태. 예. 그러면 지도부 붕괴됐습니다. 섭섭하셨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이 그분들한테? 당황스럽고 예. 당혹스럽고 놀랐습니다. 예,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가장 어떤 일단 그 두 분의 케이스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님은 그 좀 직전에 좀 전에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설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진종호 의원은 그날 그 당일 탄핵이 끝나고 나서 의총에서 그 험악한 분위기 안에서 조금 이제 초선으로서 겁을 먹었다 좀 뭐 이런 그런 거죠.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두 분의 케이스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장동혁 의원은 그렇다면 신념입니까? 보시기에? 제가 대화를 나눠본 바에 보면 뭐 이렇게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심정적으로는 그래도 뭐 또 굳이 또 여쭤보신다면은 조금 좀 급작스럽게 그런 또 어떤 의사 표현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왜냐하면 저하고는 또 뭐 어찌 보면은 친한이라 해가지고 자주 소통을 하던 입장 아닙니까? 하던 입장인데 당황하셨겠네요, 정 의원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전당대회 때 그 수석 최고위원으로 뽑힌 것이 불과 5,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 5, 6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를 느낀 게 좀 최근이거든요. 그러면 뭐 그 기간 동안에도 그런 일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좀 대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표현이나 생각을 좀 평소와 다르게 하신다는 게 되면 좀 놀랍잖아요. 그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에 무슨 뭐 배경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하시는 부분이 있군요.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추측하고 싶지는 않은데 본인의 사정이 있겠죠. 근데 뭐 분명한 거는 당혹스러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사후적으로 보면요. 친한계 실체가 과연 있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이없이 쉽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뭐 그런 뭐 이야기 있을 수 있고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있었던 핵심 중에 한 명으로 뭐 보신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다. 아니고요. 새가 일단은 저희들이 좀 뭐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대표께서 또 그런 어떤 그 친한계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그 어떤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다 보니까 그 어떤 인적 구성이나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뭐 그런 평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랑은 최근에도 좀 소통을 하십니까? 그 사퇴하고 나서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뭐 지금 한 10일 정도 돼가죠. 근데 딱 한 번 통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통화를 여쭤봐도 됩니까? 그냥 그래도 저는 전화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이럴 때는 혼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평소 때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정리도 잘 하시거든요. 노트 하시거나 이럴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노트 해본 것도 보기 어려웠을 정도로 급하게 바쁜 삶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까지 다 뭐 돌아보고 이러면서 본인께서 좀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뭐 통화를 한 번 했을 때는 목소리도 밝고 그래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뭐 발언이나 이런 건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은 정치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까? 없고요. 그거는 그냥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엄은 그래 잘못됐어. 그러나 탄핵은 안 되는 것이고 내란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반응이에요. 맞죠? 이 주류의 반응이 좀 그렇게 느끼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저희 당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도 다 생각하고 맞는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심인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결 표결할 때 상당수 예를 들어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해가지고요. 과연 그게 진심인가? 계엄은 잘못됐다는 게 그런 의심을 상당수 받을 만한 행위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18명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날 사실은 뭐 한 가지 예로 그날 민주당 의원들이 135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만약 있었다면은 그 18명이
그 가치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언론으로서도 분명히 그 부분은 충분히 어떤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앞장섰던 분이 한동훈 대표시고 예. 그래서 그 정신은 저희들이 살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주류라는 분들, 다수라는 분들은 그분들이 계엄을 과연 반대하느냐도 의심이 있습니다. 아까 그분들 지금 제가 그분들이요. 그러나 그 의심은 아니라니까 일단 말로는. 그런데 탄핵은 반대하고 또 내란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과연 저 반대하는 것인지 뭔지. 근데 저런 어떤 가치 판단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좀 괴리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108명의 의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들이 다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다만 확실한 부분은 지금 탄핵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예. 당론으로. 예. 당론으로 반대했고 거기에 또 85표 가까이 나왔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탄핵을 반대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예. 탄핵에는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선거기를 그 정말로 국민들이 봤을 때 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계엄을 선언한 대통령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을 끊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예. 봅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에 대한 예.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예. 또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의 앞길을 걱정하는 말이 있지 예. 않느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언론으로서 이렇게 보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당시에 이 보수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배출했던 보수가 예.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분명한 절연과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 예. 그리고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처벌에 동참하고 이게 유일해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당의 상당수 주류들은 오히려 옹호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듯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예. 이거를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정말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긍정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그 부분도 뭐 실제로 그런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좀 나오는 비율이 75대 20 정도가 예. 일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탄핵 찬성이 75, 반대가 21에 나오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제 이 역사를 보면 그 20을 붙들지 않고 예. 우리가 존속하기 힘들었다는 뭐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20의 마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서 한 번만 더 올라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20에서 30이 더 생겨야 되는데 예. 그래 50이 되지 않습니까? 그 30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앞으로 너무나 요원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가야지 예. 우리가 말하는 보수의 괴물을 막을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예. 하는 데서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예.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예. 특히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가 일단 떠났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계실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목소리들이 살아 있었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탄핵에 반대한 예. 찬성한다고 했고 예. 국민 눈높이에 가야 된다 했는데 그걸 국민들 앞에 말했던 국민 눈높이를 말하고 상식과 정의를 말했던 분이 떠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 목소들이 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이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우려를 지금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이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어떤 당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권영세 위원장님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자주 가깝게 이렇게 만나 뵙고 한 건 예.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저도 그분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예.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인품이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은 뭐 훌륭한 면들이 있죠, 예.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평가에서는 찐윤이라는 개념이 좀 옅은 분 아니냐 이렇게 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또 능력도 평가는 해야 되지만 예. 문제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이 예. 변화와 쇄신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 앞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님이나 이제 권영세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이 되는 예. 두 분의 그 이미지가 누가 보더라도 일단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선을 긋기에는 어려운 예. 분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그 안에서 나오는 방향이나 어떤 비전이나 앞으로의 갈 길은 이렇게 기대감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지 이런 데 예.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걱정 네. 또는 좀 반신반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권영세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이런 우리의 여론들을 알고 계실 거라 봐요. 예. 그러면 지금 이미지가 도로 친윤당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하고 있는 이미지를 탈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안정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변화와 쇄신보다는. 예.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안정보다는 변화와 쇄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론입니다. 안정을 지금 예. 취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예. 또 그 안정을 시키기 인위적으로 시키기에는 우리 당이 많이 지금 서로가 지금 좀 이렇게 예. 상처도 받고 예. 우리가 말로는 지금 단합하지만 우리 안에서의 그런 좀 동료들 간의 그런 마음들도 많이 좀 서로가 멀어진 부분들이 사실 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인위적으로 안정을 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을 어떻게 펴는 것도 불분명한 것뿐만 예. 아니라 지금 빨리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갈 길이나 그렇습니다. 새로운 예.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뭐 그런데 그 조언을 드릴 상황이 아니고요.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거꾸로 한도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해도 뭐 예. 탄핵을 해도 예. 직무대행은 유지할 수 있다. 아주 법 상식에도 멀고 국민적 상식에도 먼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방향은 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예, 뭐 내일 어차피 또 그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열리는데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예.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예. 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을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이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예. 어찌 보면 지금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정한 것 예, 같아요. 그 뭐 임명을 할 수 없다. 예, 예. 그러니까 6인 체제로 가자. 예. 근데 이 부분을 뭐 서로가 그런 논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봤을 때 지금 뭐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구인 체제가 가능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예.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예.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간극은 있는데 예. 그 이 부분을 이대로 계속 그러면 6인 체제로 가자고 주장할 때 이 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해 가는 부분이 언제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예. 저도 의문이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오고 있는 행위들은 보면요. 예. 6인 체제를 억지로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 예. 여당이 나서서 예. 그건 안 된다고 6인 체제로 가서 어떻게 꼼수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살짝이라도 뒤집어 볼까? 이런 어떤 지금 상황을. 예. 그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제일 좀 우리 보수 안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예. 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하지는 않거든요. 예. 어찌 보면 우리 앞으로의 보수와 우리 정권의 그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일이라고도 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지 논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논리를 들이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런 우리 혼돈돼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 벌이는 반드시 예. 필요하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근데 6인 체제는 타당성이 조금 더 없는 주장 예. 같아서요. 뭐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바람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하루라도 더 시간을 가져가면서 예. 흐트러진 우리 전열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까지 대비하기에는 예. 지금 이렇게 우리 나름의 또 할 수 있는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은 제가 뭐 언론으로서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략을 아까 말씀하시려면 합리적인 바탕으로 그 전략을 주장해야 되는데 법적 판단이 다 끝난 걸 여당의 어떤 여당이란 분들이 그 어떤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주장을 자꾸 하면 그게 과연 설득이 될까 이런 부분이죠. 저는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자로 살다가 예. 또 뭐 교총회장하고 이렇게 정치를 예. 와보니까 특히 교육자로 사셔가지고 여쭤보는 예. 겁니다. 예. 정치라는 게 이게 힘든 게요. 지금 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저는 삶에서는 맞다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 그죠? 우리가 근데 정치에 와 보니까 이 옳고 그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 상황과 이권과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정치인들이 바라볼 때에 어떤 판단의 기준은 옳고 그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게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렇다면 우리 앵커님 말씀 맞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맞는데 이런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는 이런 말씀이 100번 맞지만 예. 정치라는 것이 그 옳고 그름만은 갈 수 없는 여러 정치적 상황과 여러 어떤 변수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겠죠. 예. 근데 그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말은 할 수 예. 있지만 또 우리는 당이라는 목적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 예. 그죠? 또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는 걸 절박함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거기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하나 추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야지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것도 약간 환상 같고요. 예.
그거는 지금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옳지 않게 가야지 지금 정권을 재창출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되는데 그거는 그런 전략은 환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이제 그게 뭐 완전히 옳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또 판결 그 어떤 추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그거라도 잡고 가자.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뭐 그런 판단이 같아요. 그게 지도부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억지를 약간 부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집요하게 여쭤본 그렇게 건데.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은 지금 모든 어떤 그 사정기관의 요구를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정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좀 정당하게 대통령답게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겠다.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피하지 않겠다 했지 않습니까? 말만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대통령의 말씀은 엄중하고요. 정말로 국민들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좀 수사를 좀 정정당당 임하지 않고 좀 시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도 보셨지만 이 어떤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계속 보도되는 내용들, 확인되는 사실들이 정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구나를 확신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진술과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인들도 포함해 수거, 사살, 뭐 묶어가지고 뭐 씌운 다음에 데리고 간다. 거의 어떤 진술들의 맥락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깨끗이 빨리 어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할 사람들은 해야지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보시기에 거기엔 동의하시는? 그거는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수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야 된다 생각은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사가 이제 이게 진행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구속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혐의자들이 많이 됐고 또 지금 나오는 정황들이 굉장히 좀 불리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이거를 변론하고 또 방어 전략을 짜는 데 있어가고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뭐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차피 이거는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이런 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실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좀 당당하게 좀 나서셔 가지고 정말 한번 탄핵 심판도 받아야 되지만 또 이제 수사 이런 부분도 적법 절차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여론을 좀 읽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당내 문제니까 정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를 들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탄핵 절차를 약간 지연시키고 있는 85명의 의원들 중엔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알 수는 없는데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죠. 뭐 사람 마음이요. 그런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긴 있군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탄핵이 기각될 확률보다는 인용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된다면 또 대선이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치 현상을 이제 예상해 봤을 때 그런 것들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 가면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지금 탄핵의 기각 인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율적으로는 저는 그래 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